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박근혜 씨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는 힘은 바로 우리 국민 촛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 뒤에까지 우리 시민분들 계속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만 말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다! 해체하라! 네,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김재동 씨 모시겠습니다 하면, 네, 김재동 씨 나오고 왔습니다. 제가 또 얼굴이 있어요. 네, 김재동 씨 스타일 아시죠? 즉석에서 바로 발언 요청합니다. 손을 번쩍 드시고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 발언기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연습 안 하셔도 되죠? 마음chuẩn bị 다 하고 오셨죠? 네, 오늘 정말 속 시원하게 많은 얘기를 함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통로라. 우리 그러면 몇 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통로니까 56분이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하야가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하야.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박근혜 당장 하야하여라. 하오 시켜라. 박근혜를 하오 시켜라.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너는 무얼 했더냐. 잠이 죽어가 우리 아이를 그 원함을 풀어주리라.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행동이 아니더냐. 쇼하지마 속지 않는다. 너희들도 해체해주마. 조그만할 때 물러나오라.
김진웅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여기 많이 들어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이럴 때는, 여기, 일부러 무대 위에서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각도별로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고쳐야 될까? 네. 각도별로 각도별로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찍어봐야 거기 밑에서 찍으면 콩콩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를 개발하는 능력이고 하나는 우리가 개발한 기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기계를 손에서 놓아야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고 기계를 보는 눈을 떼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박수는 저에게 치지 마시고 기계 대신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인인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저에게 말고 눈을 보시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마음 합쳐서 하실 게 아니면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오늘 어디죠? 대전이죠. 대전에 와서 여기가 그러니까 충청도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충청도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느리다 그렇죠? 그죠? 느리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청도 사람들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오면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 충청도에 대해서 꼭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청도는 느린 게 아니고 느긋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느린 거하고 느긋한 게 차이가 뭐냐? 간단합니다. 느린 건 빠르고 싶은데 빠르지 못한 게 느린 거고, 느긋한 건 빠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 옆에서 뛰면서 어떻게든 이 인간을 이겨야지, 그리고 2등을 한 사람은 느린 거예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긋한 겁니다. 그러면 왜 충청도는 느긋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자연재해가 별로 없고 기후가 좋고 농산물 풍부해서 크게 뛸 일이 없었어요. 둘째,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에 사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되고, 밑지방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오라 그러면 되고, 셋이 같이 만나자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서두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러 갈 때도 예전에도 충청도 지방의 선비들이 가장 느긋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전라도에서 쇠가 빠지도록 몇 달씩 올라오면 겨우 여기에요. 이제 충청도 선비들은 공부하다가 그때쯤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긋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그러니까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안 보이니까 자꾸. 아무리 싸워봐야
죄송합니다. 여기 대통령은 총정도에서 결정합니다. 일어나서 뒤로 그래서 총정도는 늘 간을 보거나 그다음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결정지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표를 몰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두려워해요. 왜? 어디 쪽으로 투표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시민이 정치를 굴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된 사람들은 다음에 떨어질지 모르니 분발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당선될지 모르니 분발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늘 충청도의 민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상황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춥죠? 안 춥습니까? 이렇게 느긋하시다니까. 다들 집에 가시면 추위를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아스팔트에 보일러를 넣어드리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국회나 특히 새누리당 친박, 비박, 그러니까 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곳에 단 한 번이라도 나와본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결심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리고 지금 탄핵 가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가 200명인데 172명이 확보가 되었고 28명이 더 여러분들의 뜻에 동참하면 되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국회에서 많습니다. 1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 28명도 120명이 넘는 집단 가운데서 단 28명도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 국회의원이 없는 그런 정당을 이 땅에 더 이상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 3분의 2 또는 지역 주민 2가 발의하고 투표하면 국회의원 배지 정도는 우리가 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우리 살 수 있어요. 금반지 없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덩어리 없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를 보고 흙수저라고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흙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흙이 없어지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국회의원들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달아준 금 배지니까. 그래서 흙수저라고 기죽지 말고 금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 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흙이 금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쪽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까불면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흙으로 덮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서 흙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여기 보고 있다면 아마 9일날 탄핵 가결이죠. 만약에 탄핵을 부결시키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느긋하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오늘 될 수 있으면 소리 안 지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칩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죠? 그죠? 이거 원래 주 5일 정도 근무해야 되는데 그렇게 국민들을 주 7일 근무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청와대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빨리 청와대에서 석방시켜 드려서 어릴 적 친구 최순실 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그것이 대통령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를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청와대에 보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생각도 없고 그러면 둘이 못 만나요. 둘이 만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청와대는 최순실을 만나게 하라. 정말 느긋한 분들이에요. 구호가 안 맞아도 아무도 당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즐겁도록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우리가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로 반민특위 때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 잔류 세력들이 이승만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노태우 정권으로 배를 갈아타고 그 다음 이명박에게 갈아타고 그 다음 박근혜에게 배를 갈아타고 이제 또 다른 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배에 올라타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둘 수 있습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좋은 기회입니다. 싹 다 잡아냅시다. 싹 다 잡아내서 여러분들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에 나와있는 내심은 통제력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은 그저 감정만 쏟아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광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각 인의 기회를 든든하게 하고 각 개인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의무와 권리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정원입니다. 그러면 불의에 항거한 것이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불이라고 한다면 불의에 한가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헌법 정신에 맞추어서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즉각 퇴진을 원하면 헌법 제65조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국회는 탄핵을 해야 하고 헌법 제66조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해서 가결을 하고 그 가결을 할 때까지 국민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은 모조리 제명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헌법이 이 땅에서 살아 꿈틀들어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2항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일가에게 특수계급을 형성하도록 해주었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퇴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말의 행복을 이렇게 빼앗아 갔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10조를 위반하신 겁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물러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습니다. 당신이 물러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고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제대로 당국회거든.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는 또 탄핵하면 돼요. 또 탄핵하고 우리는 새누리당 해체 작업에 지금부터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면 되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정 안 되면 다 갈아엎지 뭐. 다 갈아엎지 뭐. 원래 농사 짓기 전에 그 전해 겨울에 논밭 다 한 번씩 갈아엎고 그 다음에 논둑에 불 한 번씩 싹 지르고 시작합니다. 아시죠?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새누리당 색깔도 빨간색인데. 네. 그래서 탄핵에 반대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연간 세비 1억 3천만 원 이상 주면서 보좌관들 5명씩 7명씩 국고로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와 계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신들 금배지를 지키는 길이고 설사 받들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달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네, 그건 뭐라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는 게 계속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 적어도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최저임금 많은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한테 돈이 좀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6,030원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임금 소득자보다 소득이 떨어져 있으니 주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가에서 매해 쏟아붓는 청년지원기금 헛군데 다 쓰지 말고 모아서 6,030원 지급받은 청년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국가에서 4,000원 보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돈이 좀 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최저임금 만원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법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늘 정경련이나 재벌들의 로비만 받으니 우리 얘기를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합의해서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합시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공인인 국회의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만 시급 6,030원을 지급해서 그들이 그걸로 살게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저는 분명히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차도 빼앗읍시다. 왜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야 기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으면 많이 답답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재밌고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문 안 열어줘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돈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무릎 꿇으라 그래야 되고 아니면 비행기까지 돌려야 되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비행기에서 땅콩 주면 어떻게 합니까? 까먹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국회의원에게 하는 처우만큼이나 일하는 우리 아빠 엄마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대우를 해 줍시다. 그거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을 사는 거 좀 편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을 줍시다. 그거 어른들이 하지 못할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선거하면 어디 가서 선거운동 할까요? 중학교 가서 선거운동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교육감 투표권은 이거 농담 아닙니다. 줍시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대통령 투표권 줍시다. 이 아이들이 살아나갈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고1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다 압니다. 저는 고1 때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피우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1이 되면 투표권을 줘서 정치인들이 고등학생들을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치고 그러니까 모든 청년이 학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두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줍시다. 못 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나아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누구를 찍을지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대통령을 찍는다고 우리보다 못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잘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이끌고 거리에 나오면 정치들이 보고 아이고 저기 두표 온다 이렇게 겁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좀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게 하려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이 제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분유값 같은 거는 5,000원 이상 차등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합시다. 그 다음 지금 아이들 예방접종 받는 거 무료로 접종 받는 거와 돈 좀 더 내고 맞는 주사접종 자국, 주사 자국이 다른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죄송한데 선생님들도 뒤로 좀 이동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예산에 쓰는 돈이 20조 근데 우리나라에 연간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40만 명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가에서 아이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만 원씩 아이에게 줘도 4조입니다. 그래도 16조가 남아요. 줍시다. 그거 못 줄 이유 있습니까? 에이한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돈 우리가 쓰도록 하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뺏지 단 사람들이 다 쓰고 우리가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 가지고 지들 애들에게만 날싸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없앱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줍시다. 선생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동해가. 남북 화해라기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평화냐 전쟁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저거 잘 관리하고 북한 잘 관리하고 해서 지금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철도나 도로 같은 것만 놓도록 남북 경협만 시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2살, 3살 되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전에서 KTX 타고 대구에서 KTX 타고 광주에서 KTX 타고 북한 거쳐서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보여줍시다. 어른들이 그 정도 잊어버린다. 그 다음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 40대는 환갑잔치를 금강산 가든이 아니고 금강산에서 한번 합시다. 그거 한번 못할 이유가 뭐지? 제동씨 사랑한단다. 딴 사람하고 결혼해놓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그거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한번 하고, 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좀 한번 해서, 이번에 하여튼, 저, 국민들 잘 안 맞는 국회 이런 것들은 싸그리 좀 쓸어봅시다. 네, 충청도에서 빗자루를 딱 들기 시작하면 다 쓸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충청도는 쓸어내려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쓰기 시작하면 오래 싹 쓸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제일 중요한 일인데 여기 서 계신 분들 뒤로 좀 가주세요. 김태성 고맙습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파카를 입은 농협 쪽에서 송건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길을 잃었다가 방금 부모님과 상봉했다는 소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요. 이렇게 재밌게 놉시다. 재밌게 노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도 중요하고 세뇌들의 해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스스로의 존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더욱더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이다.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안 차갑습니까? 바닥이 억수로 차갑죠? 뭐 하나도 안 깔고. 야, 진짜 대단들 하시다. 어제 여기 한 5만 명 정도 모이셨다면서요? 네, 오늘 뒤풀이니까 편안하게 합시다. 뒤풀이니까 편안하게 하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듣겠습니다. 여기 다 불치고 뭐 하는 겁니까? 아, 동영상 찍는 겁니까? 아, 얼굴 찍는 거예요? 내 얼굴을? 얼굴이야. 아, 제 얼굴이 안 보일까봐. 아, 여기서 지금 자체 조명을 아이들이 자체 조명을 이 보세요. 투표권 줘야 된다니까요. 아, 투표권 줍시다. 아,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그거 투표 한번 해가지고 투표권 줍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투표에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해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퇴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 3분의 2가 언제든지 발의하고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떤 대통령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읍시다.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팔 아플 건데 혹시라도 팔이 아프면 내려놓으세요. 마음은 고마운데 눈이 억수로 부십니다. 뭐 그래도 들고 있으세요. 자, 누가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 손을 막 드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마이크를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도 많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여기 그러면 저기 앉으세요. 아직 드린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앉으세요. 야, 근데 제가 전국 다 집회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정확히 중앙선에 아무도 안 앉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중앙선에 못 앉겠구나. 여기 뭐가 올라와 있어서 아프시겠네. 자, 누가 마이크 주세요. 네, 손 드세요. 손 드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뒤에서는 소리가 많이 울리는구나. 그럼 잘 들리시죠? 네. 네, 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오류동에 사는 한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주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큰아이가 흔히 말하는 발달 장애 아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죄송한데 네. 소리가 잘 들립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엄마들이 드라마에서 그래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사회가 좋아져서 제가 먼저 죽어도 우리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장애 엄마의 대표일 수는 없지만 제 작은 부모 마음 바람으로 이 사회가 너무 좋아졌으면 앉지 좋겠습니다. 마시고 좀 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도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아들도 한 말씀 하시라고 했어요. 하고 싶다고 했죠. 네, 주세요. 좋은 세상 지금 만들면 되지. 하세요. 누구 라이터? 누구 라이터 말고요? 그 촛불 저쪽에서 좀 옮겨주세요. 네, 네, 더 라이터 그 불만 붙이면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종호 불만 붙이면 돼요? 네. 나갈 필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좋은 세상 왔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번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늘리는 법안이 억지로 해가지고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 더 부과됐습니다. 한 2% 법인세 올리는 건 결국 새누리당이 반대로 실패했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 세금 조금 더 내게 하는 건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여서요. 아이들이 아플 때 치료받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조모하고 함께 힘 합쳐서 좋은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 가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KB 국민카드, 하나로마트,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한솔도시락, 미라클 약국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서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니까, 아이고, 가시면서 좀 사세요. 네. 자, 좋습니다. 또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하세요.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알아서 드리세요. 네, 제가 이제 가만. 네, 하세요. 네. 태평동 사는 박유윤입니다. 제가 5차, 6차 나올 때요. 처음에는 2명 나오고 어제는 3명이었어요. 오늘은 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작가분이 썼죠? 200만을 뺀 나머지는 이 상황을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주 탄핵이 부결되면 저희 80 노모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 5천에서 200만을 빼는 단순한 셈이 아니라 집에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결되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단순한 세법을 가진 사람들이 표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마이크 잡으시고 많이 떨리셨어요? 무대 공포증 있거든요. 네, 많이 떨립니다. 다 하셨어요? 기대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무대 공포증이 있다 그러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무대 공포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럼요. 정작 진짜로 공포를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공포를 선사해 주실 거예요. 네, 멋있는 연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탄핵에 반대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을 겁니다. 팔순 넘어가서 지금 나올 준비를 하시고 계시나 될 수 있으면 그러시지 않도록 좀 알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뭐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마이크 잡으세요. 아이고, 초에 불들을 하나씩 또 펴셨네. 네.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네, 조금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네. 하트까지 해요. 고맙습니다. 네가 하지. 네? 네가 하지. 우리가 돼 있어요. 정말 우울합니다. 네, 이거 네가 하지. 고맙긴 한데 그랬더니 나는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 한마디 네. 할게요. 네, 마이크 갔습니까? 네. 네, 어디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엊그저께 조국 교수님 인터넷 강의 복합 고전을 듣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강당에서 여러 시민들과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김대중 씨 모습 보니까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아닌가. 제가 어제도 한겨레 신문 보면서 스스로를 뭐 여기 나는 이 정도 되는 인간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공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 마이크 볼륨 조금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선 거는 다름이 아니라 네. 저도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 책임지고 있는 담임 교사로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교육자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저희 반 학생이 선생님 박근혜 퇴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9살 아이 수준에서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김대중 씨도 이제 하차하게 되신 그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 시국을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자. 네, 알겠습니다. 옆에 마이크 가지시고 계시고요. 네, 옆에 마이크 주시면 잠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선생님 한자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 이런 거 말하면 안 잡혀가지고. 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저 잡혀갈 사람들은 다 따라오는데 겁내실 필요 없고 그럼 가명 사용하세요. 저는 유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명 사용하세요. 저 다음이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당신은? 저요. 당신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29명 있습니다. 네, 29명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선생님, 도저히 선생님하고는 수업 못 하겠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받겠다 그랬는데 선생님 수업 교재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다 준 걸 선생님이 그냥 계속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수업 못 받겠고 그리고 우리한테 써야 될 돈 다 빼돌리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물러나세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4월 달에 물러날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29명 중에 26명이 물러나라. 선생님, 물러나세요.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납니다. 당시 같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모양이죠. 저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9살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설명해 줄 건 없고 그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이들 뜻대로 해줄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시가 그런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런 스님들이 계셔서 그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크라테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니거든요. 저 2년째 전문대 7년 다녔어요. 졸업 못해가지고 공부 못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니 의대 다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다만 그 그리스 시대에도 아고라에서 정치를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만 토론할 권리가 주어졌지 노예들에게는 토론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만 사실은 투표권, 토론권을 인정받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의 정치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의해서 지금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정치 의식과 수준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조선시대에 이미 조광조 선생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제대로 된 나라는 와무장상으로부터 시정잡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언로가 열려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제가 아이가 아직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내가 동의하면, 왜냐하면 여성의 몸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는 거니까 제가 아이가 낳고 싶다고 해서 아이 낳는 걸 조건으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아내가 동의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애들 진짜 귀엽죠. 그리고 애들이 직관을 집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은 스님께서 얘기하셔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마이크 딴 데 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한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 아이들만큼만 생각하고 살면 사는 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그 어떤 아이가 나와서 저한테 그래요. 너도 무슨 고민이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고민이 있습니다. 8살인데 뭐가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이 똥을 너무 쌉니다. 동생이 똥을 싸는데 왜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그 똥을 저보고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잡시고 달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2살 때 똥 안 쌌어? 그랬더니 쌌습니다. 그 똥 누가 치워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눈에 눈물이 벌썩벌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됐다 싶어서 됐다 싶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앞으로 엄마 똥을 치우겠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문제 내본 적도 있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발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놨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호랑이는 죽어서 뭡니까? 가족을 남기겠죠. 근데 그 아이가 거기 발로 해놓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가족 남기는 게 아니고 죽었으니까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는 거잖아. 그 정도는 받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웃기는 것도 많았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우리가 문제 내게 있거든요. 길거리에서 술 먹고 크게 소리쳐서 이웃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 땡땡땡가 뭡니까? 고성방가죠. 어떤 애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다양함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다은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의견을 잘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영어 가르치지 맙시다. 네, 그죠? 너무 어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대입 시험에서 영어 비중을 지금보다는 좀 완전히 낮춰줍시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기업 공무원 시험 칠 때 토익 토플 시험 좀 없앱시다. 그걸로 평가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영어 2마디만 하면 이 땅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빡큐 하면 되죠. 그렇지 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지. 다 땡큐하고 보내지. 그러니까 농담 삼아 드린 말씀이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사람들 살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정도만 교육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 부담 좀 들어줍시다. 여기 60대, 70대, 80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안 배우셨어도 외국인이 길 물으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어머님, 아버님들입니다. 실제로 뭐 여기 지금 이름이 뭐죠? 수림이요. 아니요, 여기 이름이 뭐냐고요? 수리 씨, 딴 생각하고 있었죠? 예, 자, 알겠습니다. 수리 씨,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여기. 타임월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외국인들이 와서, Where is 타임월드? 이렇게 물어보면, 20대, 30대, 우리 그렇게 영어 배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난 영어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손 딱 잡고 타임월드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외국 사람한테. 너는 우리말을 전혀 못해?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그러면서 외국인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왜 모든 아이들을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영어 점수로만 이렇게 모든 시험들이 너무 비중이 높게 짜여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는 저는 좀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60대, 70대 어머님들 모시고 한번 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식당 가면 어떻게든 영어 해가지고 주문하려고 뭐 이거 주세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할 때, 그죠? 영어 전혀 안 배우신 우리 어머님들은 테이블 사이를 이미 돌아다니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찍어요, 이렇게. 이거 줘요, 이거. 이 사람 먹는 거 이거. 그래서 다 이미 그걸 시켜 드세요. 그래서 막 그 음식 먹으시던 외국 사람들이 왜냐면 음식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아유 스미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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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외국 지식들은 이미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전화기에서 이미 4개 국어를 동시에 번역하는 앱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기계에 맡겨두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줘서 협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외국의 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또 이거 별로 가슴에 안 와닿으실까봐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좋으니 제가 얘기한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다은 씨 같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조금 더 아이들과 놀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마이크 잡으신 분 얘기하십시오. 네, 또. 여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은동에서 온 길라임이라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랍니다. 네. 자,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 드립시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네, 됐습니다. 자, 등장음악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언론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네. 일어났는데요. 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언론분들하고 어떤 아저씨분하고 여기서 싸움이, 말다툼이 조금 났었어요. 네, 재밌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광화문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대부분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시는데 어제는 이제 심한 욕설에 그 언론사분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찍으시면서도 막 레이저를 이렇게 쏘시면서 찍으시더니 나중에는 막 서로 싸움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앉아서 저도 한마디 더 들었겠죠. 너네도 똑같다 막 이러면서 가라.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이제 숨어서 말하지 말고 나와서 욕하라고 어제 당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 3차 촛불 집회 할 때까지만 해도 공중파에서는 거의 방송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중파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데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비 오는 날에는 소세지빵, 눈 오는 날에는 피자빵 이런 것만 방송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숨어서 욕하지 말라고 저희에게 이제 와서 삿대질을 하시는지 저기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카메라로 우리를 찍으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최순실도 문제고 대통령도 문제지만 저는 공중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에게 MBC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냥 MBC는 저한테 무한도전을 하는 방송국일 뿐이고요. 그마저 5주 동안 이제 무한도전도 볼 수 없게 돼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는 제대로 와치도 손석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공중파 방송 기자분들도 JTBC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좋은 거 많이 듣고 보고 배우시고 제대로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빌라미 씨, 빌라미 씨 사진하고 같이 좀 드리세요. 마침 앞에 빌라미 씨 사진을 들고 계셨어요. 얼굴 나가면 안 되니까 같이 들고, 네, 그렇게, 네, 빌라미 씨 증명사진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잘 들으셨죠? 그러나 그 방송사에 일하시는 분들의 또 카메라 감독님들 이런 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함께 또 그죠? 남의 집도 귀한 딸이고 아들이고 또 그런 분노는 누구에게 향해야 될까요? 그 방송사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향해야 되겠죠. 또 네,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저런 질책도 물론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느 집안의 귀한 딸과 아들들인 거잖아요. 저분들을 저렇게 밖에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우리의 분노가 그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역시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에게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받으면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잘하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제발 토요일날 무한도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맨날 무한도전 보는데. 유재석 씨 좋죠? 네, 네. 아니야. 유재석 씨는 그 뭐죠? 여러분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맨날 아침마다 우리 집 침대 머리맡에 와 있어요. 집 비밀번호를 바꿔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운동하러 가자 그래요.
난 운동하는 게 제일 싫은데. 그래서 싫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합니다. 왜 돈 내고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돈 내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나를 학대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무거운 거 들게 해주면 좋아. 그리고 안 나가는 자전거를 왜 그렇게 오래들 타고 있는지. 자, 알겠습니다. 또 뭐, 예, 네. 여기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뒤에 여기가 아, 거기도 있고. 그럼 저쪽에 먼저 하고 이쪽에 합시다. 네. 마이크가 저도 어디 가는지 몰랐어.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먼저. 예. 저는 보수동에 가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세상 풍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계신 분은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만 해놓고 국정교과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만들기만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하고 완전 학생들은 힘든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윗부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오셔서 14시간 동안 그 가짜로 생활해 보십시오! 더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신주환입니다. 네, 조씨.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한 씨는 오른쪽 다리를 떨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긴장해가지고.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한 학생이 윗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14시간 동안 갇혀서 한번 생활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학교 만들었다 그래놓고 니들만 행복하면 되냐. 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누구랑 나오셨습니까?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네, 친구는 계속 좀 조한 학생을 부끄러워하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뭐라 그럴 때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어디 얘기하면 괜히 막 알겠습니다. 자, 조한이 친구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세요. 진짜 웃깁니다. 제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조한이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괜히 너 때문에. 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네, 나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발언을 하게 돼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제가 역사 시간에 근현대사 배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1960년과 87년 두 번에 걸쳐서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국민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윗분들을 보면 그랬던 국민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아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60년 그리고 87년 서울신문대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예, 잘 들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는 나옵니다. 네, 몇 번을 두드리십니까? 네. 성함은 밝히시기 좀 곤란합니까? 익명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익명으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냐면 주한 씨가 본명을 밝혀서 뭐 그러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여기 나온다고 하시고 오셨습니까? 근데 왜 익명을 사용하십니까? 그냥 좀 처음에 집에 나올 때 서울신문은 다 이동 좀 이런 걸 부탁드릴게요. 생각하고 나온 건 라인에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좀 시위 나와서 행진하고 네. 구호 외치고 네. 근데 주한이가 친구가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네. 네, 주한이가 밑에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왜? 자괴감이 들었어? 그랬더니 이 익명씨라 그러니까 익명씨가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익명씨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근데 주한씨만 조금 질투 어린 시선으로 지금 내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한씨에게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한씨, 익명씨 같이 일어나시죠. 아니, 익명씨도 일어나시죠. 네, 주한씨가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동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국회 가실 저희의 소원입니다. 김명씨 국회에 가주십시오. 자, 가만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기가 믿습니다. 잘하겠고, 네, 앉으세요. 네, 익명씨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익명씨도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앞에 계신 커플분들 다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한 씨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얘기 듣다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아이 모자에 털을 태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두 학생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애기 안고 애기는 잡니다 지금. 근데 애기를 안고 애기 혼자 누구랑 오셨습니까? 저기 남편 같이 왔어. 어디 계십니까 남편? 취재 중에. 취재 중이에요 저쪽에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는 또 여기 이동 자고 좀 해주세요. 뒤에 너무 좁아져요. 전부 다 일이 나왔는데 네 앞에 네? 지금 서 계신 아 책에 사인해 그러면 네 또 여기 또 책을 이렇게 가셨어요? 네, 책에 사인을 예, 요거 잡으시고 본인 사인하세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네, 메모처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만약에 여기 돈을 받고 왔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 응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 공짜로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박수 치는 필요는 없어요. 딴 데서 돈 많이 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사인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마음 받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또 마이크 잠시. 아까 저쪽에 누가 하신다고 시작하셨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답하고 참 힘든 게 많아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형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거기 지키고 계신 경찰대장님을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뵀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저도 남자라고 액세서리 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에도 주렁주렁 뭘 달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 마스크 되게 불편한데 마스크도 차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근데 저희가 이걸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고 계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이걸 왜 차고 있습니까? 이게 다 박근혜 정부 그 지금 3년 8개월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위안부 협정이 강제로 미뤄지고 사드가 들어온다고 하고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요 제가 진짜 그냥 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 안 내려오는 겁니까 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냐고요?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박근혜 지지율이 몇 %입니까? 4% 아닙니까? 근데 232만 명을 우리나라 국민이 대입해봤더니 국민의 4.6%래요. 어제 광화문 광장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박근혜 지지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현실에 저희 어제 청와대 100m 앞에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저 멀리 산쪽으로 보여요. 청와대 그 지붕이. 근데도 아직까지도 안 들린다고 변명하고 그 안에서 옛날 그 청와대 광화문 광장역 가면요. 저희가 늘 점심쯤 도착하는데 가보면 뉴스 기사에 맨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청와대에서 민중의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째 가보는데 한 달째 그 시간 가면 똑같이 핸드폰 기사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 머리가 아파서 숫자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에 왜 희생자가 304명인 걸 우리는 왜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왜 아직도 그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지율 4%인 박근혜가 왜 안 내려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대통령님이 남기셨던 한마디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출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계란으로 가이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그 굴욕의 역사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고 하셨던 분 지금은 우리 곁에는 안 계시고 어딘가 바람으로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좋은 대통령 가졌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로 지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 동경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동 형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최전방에 이제 근무하다가 오셨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입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안 밝히시고 싶으시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전방에 갔다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여기 배재대학교 4년 이제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바쁜데 지금 이렇게 계속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 헤어진 지 반년 돼가지고 지금 썸 타야 되는데 썸 탈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이 없어서 갔다 오면 주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형님, 여기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께서 너무 멀리만 계시고 좀 가까이 오셔서 얼굴 좀 보여달라고. 저쪽도 더 봅니다. 왜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실물짱! 실물이 멋있다고요? 네,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슬픈 건 주로 화면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잘 들었고 빨리 썸 타셔가지고 또 좋은 애인으로 만나고 그렇게 하시고요. 네,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대전대학교 4학년 강석형입니다. 네, 석현 씨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꼭 바빠서 여자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여자분들이 저희를 선택을 아직 안 해주신 거를 그렇죠. 마치고 소리를 한잔 합시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마치고 술을 한잔 못하는 잘 알죠?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마음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말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현 씨 얘기 들었죠? 이번에는 진짜로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들이 정맞는다. 쉬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두글두글하게 살아라. 앞장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우리가 늘 살면서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조선 600년 이래로 단 한 번도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던 역사를 이루어내야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 멋있습니다. 어쨌든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또 앞으로 행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도 있고 여기 마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가더라도 마지막 마지막에 여기서 끝날 때가 됐다 그랬지 끝났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무대에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노래 같이 한번 합시다. 네, 노래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행진까지 다 같이 하실 거죠? 그죠? 네, 행진하시고 네,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하십시오. 네. 네. 저는 언초 6학년 이은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아서 박근혜나 최순실에 대한 많은 기사를 읽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박근혜가 참 한 게 없고 문제만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박근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모이고 있는데 박근혜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 자기 아버지처럼 총살이 당하고 싶나 봅니다. 뜨겁지만 하고 조금만 진정하고 마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박근혜 씨 정도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저기 어머님이 주셨는데 나는 먹어도 되죠? 네,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거 조금 먹고 조금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래도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총기는 또 불법이고 네, 법대로 해가지고 네, 뭐 그때 명예롭지 않은 태진 정도로 마무리합시다. 네. 네, 네, 네. 네,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저렇게 아주 예쁘고 담담한 목소리로 총살을 당하실 수 없나요? 훨씬 더 좀 이렇게 훅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왜? 좋아요. 여기 서 계신 분이 앉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찍었어. 어디 또 가요? 네, 하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왼쪽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어디요? 이쪽이요? 네. 안 보이는데 자꾸 목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하나님인가? 그렇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저 대학을 대전에서 다니고 있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먼저 김재도 형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제가 항상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멋진 말씀 감사하고 항상 그 주대 가지시면서 소신과 발언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아까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서민들을 위해서 누가 이때까지 정치를 해줬습니까? 그 전 대통령들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평화통일을 외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편법과 그 부정이 없는 나라를 세우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조중동 언론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속으셔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지지율 하락했죠.
저희들 항상 반성합시다. 다 같이 반성하고 더 이상 조중동 이번에도 KBS, MBC, SBS들이 저희를 속였습니다. JTBC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바른 길로 간다면 이번에 저희가 박근혜 끌어내리고 더 나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뭉쳐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좀 더 해도 됩니까? 좀 더 말해도 됩니까? 한 분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더 하시면 뭐 빨리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참 주위에서 박근혜 알바들 동원하지요. 알바들 동원해서 댓글 달고 그 다음에 박상무도 5만원씩 2만원씩 주면서 동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 사람들한테 말려들지 말고 저희 소신껏 지금 새누리당 끌어내리고 명단 다 기억합시다. 탄핵 반대하는 명단 다 기억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다 캡처해 놓읍시다. 다시는 보고하지 맙시다. 부산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모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기는 안 뽑았다고 얘기하라고 그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정당 의원들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평가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무리한 정치 권력을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중립의 원래 뜻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아빠와 엄마는 애를 키우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하고 이게 누가 했던 일인지 아십니까? 이완용이 했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했던 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정치는 일본이 하겠다라고 일제시대 때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제시대 때 했던
다시 한번 우리 김재동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촛불 한번 높이 들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응스러웠습니다. 응스러웠습니다. 네.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저희가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리고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자리 좀 앉아주시고요. 또 이 가운데 통로 저희가 조금 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란 선 위에 앉으신 분들은 좌우로 조금 벌려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은 좀 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계신 상가에서도 여러분 촛불 환영하면서 우리 LG U+ 여기에서는 무료 충전 해주시고요. 우리 사과나무에서는 무료 차도 주시고 또 여기 옷가게에서 커피 무료로 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이 주변 상가에서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협조해주고 계신데요. 한번 박수 크게 환호성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촛불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네, 초가 없으신 분은 핸드폰 라이트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주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네,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민 모금을 통해서 이 무대와 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집회를 이렇게 대형으로 크게 한번 진행하는데 제가 들으니까요 한 1,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제도 모금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제 자그마치 2,600만 원 정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평일에도 주말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월호를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고 어제도 세종에 가서 공연을 하신 팀 모셔서 함께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버드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다 일어났죠? 준비됐어? 프리덤!
구속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305명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천년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세월호다! 우리가 세월호다! 우리가 세월호다!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그래서 박근혜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프리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걸 다 시키네요. 네. 여러분 자리에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지만 함께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짧은 순서를 진행하고 뒤에 또 행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명예로운 퇴진을 왔다! 줄을까? 퇴진하라! 새누리가 공범이다! 새누리가 해체하라! 네. 저희 소개를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 번 뵌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집회 현장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집회 처음 나와본다. 아, 정말 많으시군요. 네, 저희가 몇 차례 우리 시민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대덕구에서 온 주민입니다. 오늘 내 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박희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근혜 퇴진, 새누리 해체, 시작! 네, 계산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또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런 분들도 차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후예처럼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 신나고 동요동처럼 목소리 내려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 신나고
쌍수 딸에 태어나신 분들은 박근혜 퇴진, 그 다음에 짝수 딸에 태어나신 분들은 새누리 해체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